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형태로든 사랑에 빠집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만 어떤 사랑은 상대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처음엔 모두가 사고라 믿었지만 CCTV에 찍힌 단 몇 초의 영상이 그 믿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절대로 우연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오늘은 사랑하는 연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한 10대 소녀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2022년 7월 31일 새벽 5시 30분 오하이오주 스트롱스빌의 한 건물 앞에서 토요타 캠리가 시속 100마일의 속도로 벽에 충돌했습니다. 차 안에는 3명의 10대가 타고 있었죠. 운전석에는 맥켄지 셔릴라 그리고 조수석과 뒷좌석에는 도미닉 루소와 데이번 플래니건이 있었습니다. 충돌 직후 도미닉과 데이번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 맥켄지는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이것을 비극적인 사고라고 생각했어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새벽 드라이브를 하다가 통제력을 잃은 끔찍한 사건이라고 믿었던 거죠. 지역 사회는 충격에 빠졌고 세 가족 모두를 위한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고 현장 근처의 CCTV 영상을 확인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영상에는 맥켄지가 조용한 거리를 주행하다가 갑자기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건물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방향을 틀려는 어떤 시도도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던 거죠. 도미닉 루소는 8남매 중 한 명으로 자란 밝은 청년이었습니다. 농구를 좋아했고 자신만의 의류 브랜드를 시작할 만큼 야심도 있었죠. 그의 가족은 그를 자랑스러워했고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데이번 플래니건의 삶은 좀 더 험난했어요. 그와 그의 두 형제자매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위탁보호시설에서 보냈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약물 중독자였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거든요. 다행히 스콧과 제이미 플래니건 부부가 이 남매를 입양했고 데이번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데이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운동에도 재능이 있었고 특히 축구에 열정을 쏟았죠.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된 후에는 이발사가 되겠다는 새로운 꿈을 키웠습니다. 유튜브와 틱톡으로 독학해 기술을 익혔고 2022년 7월에는 올스테이트 이발 대학에 지원서를 제출한 상태였어요. 그의 앞날은 밝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맥켄지 셔릴라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10대 소녀였지만 그녀의 틱톡 계정을 보면 뭔가 달랐어요. 불법 약물 사용을 농담처럼 다루는 영상들을 올렸고 나는 많은 마약을 하고도 죽지 않는 그런 소녀식으로 자신을 표현했거든요. 차 안에서 찍은 사진에는 종종 무기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맥켄지와 도미닉의 관계는 3년 넘게 이어졌지만 결코 평탄하지 않았어요. 둘은 자주 싸웠고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맥켄지는 이미 도미닉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비좁은 공간에서의 동거가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던 거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맥켄지는 괴롭힘꾼으로 여겨졌어요. 다른 사람들을 굴욕 주는 걸 즐겼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감 능력이 결여된 이런 행동이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전조였던 거죠. 2022년 7월 17일 첫 번째 경고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맥켄지가 71번 주간 고속도로에서 도미닉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둘이 심하게 다퉜어요. 도미닉은 차에서 내리고 싶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죠. 전화 너머로 도미닉의 친구가 맥켄지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녀가 지금 당장 이 차를 부수겠다고 말하는 게 들렸어요. 놀란 친구가 현장으로 달려갔고 도착했을 때 차 문이 열린 채 맥켄지가 도미닉을 양손으로 때리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목격자는 나중에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미닉을 두 손으로 때리고 있었고 도미닉 이 차를 부수려고 해?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같은 달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도미닉이 영상을 녹화했는데 맥켄지가 그를 반복적으로 폄하하는 소리가 담겨 있었죠. 그녀는 도미닉이 자신을 집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차의 열쇠를 긁어 망가뜨리겠다고 위협했어요. 지금 당장 이 문을 열지 않으면 다시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말하며 카운트다운까지 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도미닉은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 사람이 얼마나 어렸는지 그리고 이 관계가 얼마나 불건전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아무도 이 갈등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2022년 7월 31일 새벽 3명의 10대는 친구 집에서 밤을 보낸 후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맥켄지가 운전대를 잡았고 도미닉은 조수석에, 데이버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데이버는 그냥 집에 가려고 차를 얻어 타던 것뿐이었습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죠. 사고 현장 옆 사업장의 CCTV 영상이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됐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맥켄지는 펄 로드에서 알람 드라이브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회전하고 있어요. 방향 지시등도 제대로 켰죠. 이건 정상적인 운전이었습니다. 취한 것도 아니었고 통제력을 잃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다음 영상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어두운 새벽, 조용한 거리를 가로질러 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와 건물에 충돌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거든요. 맥켄지는 단 몇 초 만에 조심스러운 운전자에서 시속 100마일로 벽을 향해 돌진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돌리려는 시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데이터도 이를 뒷받침했어요. 맥켄지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아 차량이 낼 수 있는 최고 속도를 요구했던 겁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인 행동이었죠. 경찰 조사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맥켄지의 휴대폰 기록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사고 며칠 전에 이 지역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어요. 범죄 현장을 미리 정찰했던 거죠. 그녀는 목격자가 없을 이른 새벽 시간을 선택했고 사람이 드문 장소를 골랐습니다. 맥켄지는 이 장소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정확히 언제, 어디서 이 일을 저지를지 계획했던 겁니다. 충돌 당일 아침, 그녀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 THC 수치가 법적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것만으로는 그녀의 운전 패턴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맥켄지는 의사들에게 슬픔과 죄책감을 표현했어요. 죽고 싶었다고도 말했죠.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로스앤젤레스의 모델링 에이전시에 연락을 시도했고 퇴원 직후에는 휠체어를 타고 콘서트에 참석한 모습이 목격됐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할로윈이었습니다. 사고 후 불과 12주 만에 맥켄지는 할로윈 파티에 참석했어요. 그녀의 코스튬은 시체였습니다. 코르셋과 짙은 화장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거리를 돌아다녔죠. 그녀의 친구는 대마초 조인트로 분장했고 함께 마약과 죽음을 주제로 한 복장으로 파티를 즐겼어요. 불과 3개월 전 남자친구와 그의 친구를 잃은 비극적 사고의 생존자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역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했고 5일 후 맥켄지는 이중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재판에서 맥켄지의 변호인은 이것이 무모한 10대의 사고였다고 주장했어요. 그녀가 차량 제어력을 잃었고 공황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이답게 행동한 것이라며 무책임했지만 살인자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CCTV 영상이 모든 걸 말해준다는 거죠. 조심스럽게 우회전 신호를 켜고 천천히 운전하던 사람이 몇 초 만에 시속 100마일로 가속해 벽을 향해 돌진한 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였다는 겁니다. 판사는 영상을 검토한 후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결코 잊을 수 없는 증거입니다. 섬뜩하고 비극적이죠. 이 영상을 보면 두 사람의 다가오는 죽음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영상은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날 죽음과 파괴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녀는 책임감 있는 운전자에서 문자 그대로 바퀴 달린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맥켄지는 사고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어요. 도미닉의 어머니에게 보낸 문자에서 돌아선 걸 기억하는데 그 다음 시야가 검게 변해서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 라고 썼죠. 치료사에게도 왜 기억이 안 나는지 계속 물었고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판사는 맥켄지 셔릴라가 2022년 7월 31일 이른 아침 의도적으로 행동했다는 것을 증거 전체가 분명히 보여준다며 이것은 무모한 운전이 아니라 살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맥켄지는 2건의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법정에서 그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변호했습니다. 이건 끔찍한 사고였어요. 그녀는 기억하지 못해요. 도미닉은 우리 가족이었고 우리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판사가 데이번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자 맥켄지의 어머니는 데이번은 새로운 친구였고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즉각 반응했죠. 그게 무슨 뜻이죠? 그의 목숨이 덜 가치 있다는 건가요? 이 순간이 맥켄지가 데이번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단지 뒷좌석에 있던 짐처럼 취급받았던 거죠.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맥켄지는 마지막 진술에서 정말 미안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도미닉과 데이번을 사랑했어요. 우리는 모두 친구였고 도미닉은 제 소울메이트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판사는 맥켄지에게 15년에서 종신형을 선고했어요. 두 살인 혐의에 대해 동시 복역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녀는 15년 후 가석방 자격을 얻게 됩니다. 피해자 가족 중 일부는 이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느꼈죠. 데이번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세상은 정말 특별한 사람을 잃었습니다. 데이번이 떠난 지금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했어요. 도미닉은 제 형제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당신은 아직 미래가 있지만 도미닉과 데이번은 모든 걸 빼앗겼어요 라고 맥켄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사건을 보면서 관계의 독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삼 깨닫게 되네요. 맥켄지와 도미닉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문제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이것이 살인으로 끝날 거라곤 예상하지 못했죠. 가장 안타까운 건 데이번이에요. 그는 정말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었던 거예요. 힘든 어린 시절을 극복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던 젊은이가 다른 사람의 뒤틀린 관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는 게 너무 비극적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맥켄지의 선택은 세 사람의 인생은 물론 세 가족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았고 한 지역 사회 전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도미닉과 데이번은 이제 20살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그들이 꿈꾸던 미래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독성 관계가 어떻게 살인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